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강좌를 하는 UC 청출어람 전기전자공학부 편 이광성.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강좌를 하는 UC 청출어람 전기전자공학부 편 이광성. 최종인 유태원입니다. 저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전기 전자에 관련된 일반 상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게 있나요? 혹시 코멘트 좀 오다가 봤는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울산이 특히 까마귀가 많은데 새들이 전기줄 위에 앉아 있는 걸 봤는데 전봇대는 22,900V잖아요. 네, 근데 왜 새들이 안 죽는지 아시나요? 그 왜 안 죽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이차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전기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려는 성질이 있어요. 전압의 차이, 그러니까 전이차가 나야 전류가 흘러 감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봇대 위에 앉아 있는 전기선 위에 앉아 있는 참새 같은 걸 보시면 같은 선 위에 두 발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이차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류가 뭐 미세하게는 흐르겠지만 그렇게 죽을 만큼 큰 전류가 흐르지 않게 돼서 죽지 않는 거죠. 새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네. 사람이라든지 한번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형 같은 경우도 전기줄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사람이 전기줄 잡고 안 죽으려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전이차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공중에 떠서 선 하나만 딱 잡고 있거나, 만약에 땅에 이렇게 붙은 채로 선을 잡아버리면 여기가 전압이 높고 여기는 낮으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죽게 되겠죠. 발이 땅에 닿으면 네. 이제 전기차라는 게 생겨서 네네. 이제 전기가 통하게 된다. 땅은 0V로 기준을 잡으니까 아마 타서 죽으실 것 같습니다. 피카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그러면 피카츄처럼 진짜 전기를 쏘는 그런 동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전기뱀장어 같은 경우도 뭐 작지만 되게 전기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전기뱀장어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 둘째치고 이제 피카츄를 보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 이렇게 번개를 이렇게 쏘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제 전기가 공기 중으로 이렇게 쏘아지면 공기 중에는 되게 많은 입자들이 있잖아요. 뭐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는데, 이런 입자들 사이를 전기가 비껴가다 보면 원하는 방향에 이렇게 도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카츄가 번개를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려면 이제 뭐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꼽아놓고 이제 전기를 보내야 원하는 방향에 보낼 수 있다. 포켓몬스터의 피카츄는 주인공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겨울철에 정전기가 이제 많이 발생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전기도 번개만큼 전압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왜 감전이 되지 않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제 정전기가 번개만큼의 높은 전압을 갖고 있진 않지만,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전류가 흘러야 인체에 무리가 생기는 건데, 이 전류가 흐르려면 전압이 유지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이 0.0001초로 되게 짧기 때문에 감전이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정전기도 전기 파리채로도 이용을 하잖아요. 전기 파리채 보시면 이제 보통 전기 파리채 건전지를 사용하거든요. 1.5V 두 개 정도를 사용해서 3V를 총 사용해요. 근데 이제 건전지를 넣게 되면 직류 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직류를 바꿔주기 위한 트랜지스터도 있고 잠시만요. 그 트랜지스터를 거쳐서 직류가 이제 교류로 변하면 좀 세게 증폭시켜주기 위한 변압기가 또 있어요. 전기 발차 안에. 그 변압기로 이제 수천 볼트로 상승시켜줘요. 그 수천 볼트로 이제 파리 같은 걸 이렇게 죽이는 건데, 그 전기 파리채 판이 세 개가 있는데 양쪽에는 같은 극성이고 가운데 판이 이제 마이너스 극성이에요. 그래서 파리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두 판 사이에 끼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이차가 발생해서 탁 하면서 정전기가 발생해가지고 파리가 죽게 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그 판에 이형이 껴도 왜 자꾸 날 끼우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정전기랑 마찬가지로 전류가 지속적으로 흐르지 않아가지고 그냥 따끔한 정도로 안 죽더라고요. 이미 맞았다. 네. 그러면 집을 장시간 비울 때 막 콘센트를 다 빼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혹시 실제로 진짜 전기 요금을 절약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거에 대한 잠깐의 원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가전 제품을 보면은 대기 전력을 소모하는 기기가 있고 대기 전력을 소모하지 않는 기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기 전력을 소모하는 친구들에 한해서만 코드를 꽂고 장기간 외출을 한다면 전기세가 나오겠죠. 그런데 어떻게 대기 전력을 소모하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덕션 같은 걸 보면은 동그라미를 뚫고 선 같은 게 튀어나온 모양 전원 버튼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대기 전력을 소모하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동그라미 안에 그 선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대기 전력을 소모하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콘센트에 손을 꼽아놔도 전기를 먹지 않아요. 검게는 안 빼도 상관없네. 네, 안 빼도 상관없죠. 꿀팁. 개 꿀팁. 문어발 코드라고 하죠. 뭐 얘기할 때 멀티탭. 멀티탭에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꼽아 놓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컴퓨터를 하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안 되고 안 켜지고 이러면은 전기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콘센트에서 다른 거 다 뽑아 놓고 컴퓨터만 꼽아 놓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관계가 없어서 그냥 꽂아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아침에 학교 오는데 이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꼬맹이들이 막 점프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겁나서 이번 생이 이게 마지막인가 싶었는데 혹시 이게 흔들리고 이러는데 영화처럼 진짜 떨어지진 않는지 혹시 아는 거에 대해서? 그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에는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 안전장치 때문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아무리 흔들어도 누가 정말 선을 막 강제로 끊고 브레이크를 없애지 않는 이상 이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엘리베이터에는 조속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엘리베이터가 일정 속도, 원래 속도의 1.3배 이상 올라가거나 이제 그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브레이크를 잡게끔 이제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러한 원리 때문에 엘리베이터 내려가죠. 이게 조속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조속기가 어떤 원리냐면 자동차 타면은 안전벨트 있잖아요. 이렇게 당겼을 때 빠르면은 멈추잖아요. 그게 조속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같이 뛰어야겠네. 그리고 아까 전에 정전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장실에 학생체육관에 갔었는데 체육관 입구에 정전기 이제 모아서 어디에 저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정전기를 이용도 할 수 있구나. 되게 신기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그런 일반 상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제가 아직 1학년이라서 아는 것도 많이 없지만 전기는 알아갈수록 정말 재밌는 학문인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떻게 보면 다 전기랑 관련이 있잖아요. 전기에 관련된 기본 지식들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서 되게 유용하지 않았나. 제가 이제 졸업을 앞둔 3학년으로서 전기전자공학부에 오면은 이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유용한 학문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유시 청출어람
전기전자공학부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전공의 2학년에 재학 중인 유태원이라고 합니다. 전기전자공학부에 오게 되면 크게 5가지를 중심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전기자기학,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그리고 PLC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기기기와 PLC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PLC는 프로그램 에이블 로직 컨트롤러의 약자로 프로그램을 연산 제어할 수 있는 자동화 장치입니다. 이 자동화 장치가 왜 중요한가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현대시대의 공장이라든지 어떠한 라인들이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PLC라는 프로그램을 전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PLC는 어느 공장이든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기본부터 심화 과정까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전자공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인 최종인 학생이 PLC를 가지고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과학대학교 전기공학부 전기전공 19학번 최종인입니다. 이 작품은 전기전공 동아리 마이스터에서 만든 비상구 유도등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기능은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난 장소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화살표 유도등을 통해서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만약에 2층 왼쪽 방에서 불이 났을 때는 2층 유도등에는 다 밑으로 내려가라는 유도등이 전멸이 되고 3층 왼쪽 비상구 유도등에는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위로 대피하라는 화살표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오른쪽 방까지 불이 번지게 되면 3층 유도등에는 둘 다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빨간색 유도등이 전멸이 되게 되고 2층 유도등에는 마찬가지로 둘 다 밑으로 내려가라는 유도등이 전멸이 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마이스터 동아리에서 만들었는데 같이 마이스터 동아리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는 마이스터 동아리 방입니다. 마이스터 동아리는 1기부터 해서 11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10년이란 시간 동안 교내 교회 활동에서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교내 교회 활동뿐만이 아니라 학과 공부에도 열심히 해서 이제 성적도 정말 좋게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 동아리에 들어오고 싶다고 아무나 들어오고 올 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이제 간단한 면접을 보고 지원자를 뽑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인성 중심의 질문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이제 동아리 생활과 함께 같이 재밌게 하고 싶으시다면 마이스터 동아리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자.